확률 단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확률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수학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확률,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 비율을 얘기합니다. 여기 확률 P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n가지이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가지라면 n분의 A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됩니다. 경우의 수를 확실히 정리하고 확률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확률의 기본 성질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넘어설 수는 없죠. 그 크기가 1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에서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모든 경우의 수와 같을 때인데 이때는 모든 경우의 수와 사건의 경우의 수가 같기 때문에 비율을 구하면 1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0이기 때문에 사건의 확률도 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사건 A의 확률 P를 구해서 1에서 P를 빼주면 그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됩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은 사건 A의 확률 더하기 사건 B의 확률입니다. 이것은 경우의 수에서 또는이 나왔을 때 더한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도 경우의 수에서 나온 동시에와 같은 내용이죠. 사건 A의 확률을 구하고 사건 B의 확률을 구해서 두 개를 곱해주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우의 수를 구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률에서 좀 특이하게 알아두셔야 될 그런 내용은 연속해서 뽑을 때의 확률입니다. 어떤 주머니 안에 구슬이 여러 개 있습니다. 빨간 구슬, 파란 구슬이 있는데 두 개를 꺼낸다고 했을 때 처음에 하나를 꺼낸 후 그 다음에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두 번째 것을 꺼내는 경우와 첫 번째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두 번째 것을 꺼내는 경우 두 개는 서로 다르겠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꺼낸 것을 다시 넣는 경우는 처음 뽑을 때나 나중에 뽑을 때나 전체 경우의 수가 똑같죠. 그리고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두 번째 것을 뽑는 경우에는 처음 뽑은 것을 뽑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도 한 개 줄어드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달라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 계산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형 전체 넓이가 모든 경우의 수가 되고 우리가 구하려는 특정한 부분의 넓이는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은 도형에서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도형에서의 확률은 도형 전체 넓이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고 우리가 구하려는 부분의 넓이를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고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에서의 확률은 경우의 수만 잘 정리가 되면 그것을 간단하게 응용하는 정도의 문제만 나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오겠는데 중학교에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이거 뭐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개 나올 수는 있는데 몇 번 풀어보시고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풀 수는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확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잘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출제 빈도가 가장 높고 난이도도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요. 앞에 경우의 수 단원이 내용이 너무 많았고 확률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경우의 수에 대한 유형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 앞으로 여러 번 만나게 되기 때문에 잘 아시게 될 텐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칸이 여러 개 있는 도형이 있는데 4가지 색깔을 각 칸마다 칠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하는 칸에는 같은 색깔을 칠하지 않게 했을 때 이 칸을 모두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접하는 면이 많은 것부터 칠해야 한다. 그래야 곱의 법칙으로 계산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접하는 면이 많은 것부터 칠하는 경우, 접하는 면이라는 것은 이 A의 경우 B와 C가 접하는 영역이죠. 그리고 B의 경우는 C와 D 그리고 A가 접하는 면입니다. 접하는 면이 많은 것부터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접하는 면이 제일 많은 것은 B죠. B가 모든 면에 접하기 때문에 제일 접하는 면이 많은 것은 B입니다. 그리고 C도 모든 면이 접하기 때문에 B와 함께 C도 가장 접하는 면이 많겠죠. D의 경우는 B와 C만 접하기 때문에 접하는 면이 2개밖에 없습니다. A도 2개가 되겠네요. 이런 것이 접하는 면입니다. 이것을 지우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접하는 면이 많은 것부터 칠할 때는 제일 먼저 B를 칠할 수 있겠죠.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는 4개입니다. 그 다음에 C는 B와 접해 있기 때문에 B에서 하나 칠한 그 색깔을 제외한 3가지 색깔을 칠할 수가 있죠. 경우의 수가 3입니다. 그리고 A의 경우에는 B와 C와 접해 있는데 B와 C가 서로 다른 색깔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개가 됩니다. 그리고 D의 경우에는 접하고 있는 B와 C가 각각 하나의 색깔을 칠했을 것이므로 D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곱했을 경우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모두 48가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풀면 어렵지 않게 이 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접하는 면이 많은 것부터 칠할 때는 쉽게 유형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D부터 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D, A, B, C 요게 C입니다. D, A, B, C 순서대로 색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우의 수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중해서 내용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D, A, B, C 순서대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D는 4가지 색깔을 모두 칠할 수 있죠. A는 D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4가지 색깔을 다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B는 3가지, C는 2가지 경우의 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B를 칠할 때 앞에 D와 A의 경우에 따라서 B가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 D를 제일 먼저 칠할 때 하늘색을 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A도 4가지 색깔을 칠할 수는 있지만 여기 분홍색을 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 B는 하늘색과 분홍색은 칠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 됩니다. 그런데 A에 하늘색을 칠했을 경우에는 B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이 되는 것이죠. B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DA의 상황에 따라 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여기 써 있는 내용이고, DA가 다른 색을 사용할 경우에는 B의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DA가 같은 색을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B의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죠. B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C의 경우의 수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1번의 경우의 수와 2번의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2개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1번 DA가 서로 다른 색일 경우에는 그 2가지 경우의 수를 곱하면 4 곱하기 3가지가 되죠. 이때 그 뒤에 나오는 B의 경우의 수는 2,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C의 경우의 수는 1이 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근데 이것은 DA가 서로 다른 경우만 계산한 것이죠. 2번의 경우 DA가 서로 같은 색인 경우에는 D가 4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는 반면 A는 같은 색이기 때문에 D와 똑같은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DA의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1이죠. 그랬을 때 그 뒤에 나오는 B, C의 경우는 B가 3가지 경우의 수, C가 2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게 돼서 총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2개를 더했을 때 24 더하기 24 해서 총 48가지, 4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한 여기 48가지, 48가지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구하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접하는 면이 많은 것부터 칠하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죠. 그래도 뒤에 설명한 내용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2 단원에 걸쳐서 경우의 수와 확률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개념의 내용이고 실제 문제는 이것보다는 좀 더 어렵습니다. 각각의 유형을 잘 연습하셔서 모든 문제를 잘 풀면 좋겠습니다.